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0월 25일.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좀 같이 보고요. 자, 책 내용도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밤사이 뉴욕 증시는 강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뭐 어떤 종목이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보다는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가는지가 더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까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시장에서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을 매우 보수적 혹은 약세장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일단 손실을 인정하고 물량을 줄이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물량은 이제 뭐 상황을 보면서 줄이든 아니면 뭐 추가하든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당장 가져야 할 투자자들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실을 인정해서 지금 당장 팔자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이것도 당연히 리스크 관리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마음은 손실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런 시기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들 때 가장 처음 선택하는 것이 코스닥 인버스 혹은 이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로 주식에서 손실날 부분을 해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리고 실행한다면 진짜 그때부터가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충격보다도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도박의 끝은 진짜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순간 그냥 도박이랑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 공매도 하는 자리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만약에 이제 주식을 만약에 산다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뭐 두 번 할 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정고점을 뚫을 때 한파동을 보내주고 이럴 때 보통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뭐 인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반대로 가는 미국 달러 어떤 선물 레버리지를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요런 어떤 전저점을 깨는 어떤 위치나 한 번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위치에서 공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미 이제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잘못해서 인버스를 산다거나 하면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가 꺾일지언정 이 반등이 나올 때 이 멘탈이 못 버팁니다. 못 버티고, 왜냐면 아예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비중으로 뭐 인버스를 그냥 조금 조금 해보는 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미 나는 상방에 베팅한 당연히 이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다가 이 하방에 베팅까지 물량을 크게 해버린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시장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는 올라가는데 얘가 다시 빠져버리니까 결국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하려고 하는 거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 잘못하면은 그냥 도박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상방에만 베팅하잖아요. 근데 상방에 베팅하는 것만 해도 개인 투자자의 95%는 손실입니다. 근데 이 상방뿐만 아니고 하방까지 건드려 버리면은 아마 이 손실이 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세 배로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게 하락하니까 코스닥 인버스를 매수하고 혹은 한국 주식과 이 상관계소가 반대인 이 달러 자산 매수하는 것을 완벽히 막 실행할 정도의 있는 어떤 실력과 운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요, 처음부터 지금 하락장에 있지도 않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진짜 신적인 실력이 있으면은 주식을 안 했겠죠. 그냥 선물 옵션을 차라리 해서 엄청난 그냥 부자가 단기간에 됐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 계산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할 때 어떤 그런 이론과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제 상승하니까 그럼 뭐 인버스나 아니면 이 달러 자산 이 반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한국 주식이 떨어질 때 이걸 그냥 사면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하면은 현실은 엄청나게 가혹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요렇게 한번 손을 딱 이 만회하려고 손을 딱 대는 순간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보통 이때 주식시장을 다 떠나게 됩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을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을 정말 올곧게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손실은 그냥 인정하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 어차피 손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장 이 투자자분들한테 좀 걱정이 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도박으로 끝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계속 살아나가면 되는 건데 끝을 보지 말고요. 인정하고 살아남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내용은 정말 저희 회원분들뿐만 아니고 뭐 저희 회원분들은 이제 저희 뭐 문자나 이런 대응대로 같이 이제 하시면 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절대로 이 코스닥 인버스나 미국 달러 어떤 선물 레버리지를 지금 시기에서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도 이 반대로 이제 투자하는 것도 다 시기가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하반까지 다 내려온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이 반대 매매 걸리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멘탈이 깨질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도박은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좋은 결과 항상 낼 수 있고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저희는 정말로 퇴출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투자자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잘 성공해서 올바르게 좀 투자를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좀 길었습니다. 좀 길었고 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좀 길었고요. 자, 오늘도 오전 시황을 이제 마치고 이제 제시리버모의 책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시리버모의 책을 한번 좀 보면은 뭐부터 볼까요? 네네. 한 몇 개 정도만 오전 시황이 길었으니까 한 두세 개 정도만 한번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자, 희망하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희망하면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적에 대한 믿음은 희망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때만 되면 장밋빛 환상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 밤낮 희망에 취해 있어서 우리가 전형적인 낙관론자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비밀 정보를 받는 사람 역시도 실은 전부가 이렇다. 보면은 비밀 정보를 바라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자선사업가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들이 왜 자기한테만 돈을 주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정보를 준 것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거로 이어서 보면 내부자 정보를 경계하라라는 말입니다. 제시는 항상 작은 메모장을 갖고 다니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메모장에다가 관심이 가는 시장 정보를 적어두고 앞으로 도움될 수 있는 생각들을 적을 수 있고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읽어봐야 할 아이디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가 흐름을 관찰한 어떤 소감을 기록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고요. 이 작은 메모장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두었으면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보이게 인쇄를 차라리 해놓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데 내부자 정보를 경계하라.
그것이 어떤 내부자 정보든 이런 말을 꼭 앞에 써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따라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투자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제시 리버머가 있었던 시기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렇다라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든 내부자에서 이제 직접 들었든 상관없다라는 거고, 내부자 정보는 패망의 근원이다. 주식시장에서 자선사업가는 없다. 내부자 정보를 건네주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기의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을 그냥 지켜나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이겠죠. 자, 또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보면은 익명의 출처에서 나온 기사를 경계하라. 저희가 이제 엊그제 방송에서도 그 기사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저희 회원분하고 또 인터뷰를 좀 이제 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익명의 출처에서 나온 기사를 경계하라라는 것. 그러니까 주식 트레이더는 각종 투기에 대한 지적 탐구와는 별개로 반드시 특정 사실들을 월스트리트에서 행해지는 게임과 관련지어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궁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강구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를 때는 사실상 모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시세 조종이 개입돼 있기 마련이며, 이 같은 주가 상승은 오로지 단 한 가지 목적, 즉 가능한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팔겠다는 목적을 가진 내부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개의 증권회사 고객들은 그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자신이 주도 면밀한 사업가가 되는 양 착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세 조종 주도자들은 이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미리 계산된 방식으로 이번 상승을 설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익명의 출처를 내세워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기사를 실지 못하게 한다면 아마 대중들은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속 보유하도록 조장하는 기사를 금지한다면 대중들이 입는 손실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 리버머는 확신한다라는 거고, 이 말은 지금 현 시대에서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거든요. 기사. 근데 기사의 제목들을 보거나 내용들을 보면 팩트가 없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희망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 제목 하나에 이제 휘둘려서 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런 것만 금지시켜도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 근데 사실 현실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는 어떤 걸러내는 눈을 좀 길러야 하는 거고, 팩트만 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바꿀 수 없다면 저희가 그렇죠. 그 상황에서 현명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대중들은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말만 믿고 주식을 매수해서 손실을 입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을 듣고 보유 주식을 팔지 않아서 손실을 입는 경우도 또 있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대규모 주식을 처분하려 할 때는 대중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적어도 주식을 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사들이 한몫한다라는 것. 아무래도 뉴스나 기사는 대중들이 가장 쉽게 가장 가깝게, 그리고 아무래도 뉴스니까 신뢰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손해가 커지는 것 같고요. 어차피 그런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증권 시장에 있는 이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주식 투자자들이 알아서 살아남는 법을 이제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뭐 이 통계도 개인 투자자의 95% 정도 손실을 본다 하지만 전 세계 주식 시장도 다 비슷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해선 다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누가 장난쳐서가 아니고요. 단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좀 강조드렸던 이 오전 시황.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계좌의 손실이 날 확률이 아무래도 계좌에서 수익이 날 확률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너무 희망을 가지시거나 너무 아니면 고통스럽게 어떡하지 하면서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생각보다는요. 일단은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손실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이번 하락장을 피하지 못했구나. 아쉽게. 일단은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잘못해서 진짜 여기 코스닥 인버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 그냥 계좌는 아예 망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뭐랄까요, 이제 퇴출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죠. 만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물량은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있는데 반대 포지션까지 해지하려고 했다가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 그럼 얘는 좀 상승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 얘가 하락을 하니까 이 상승을 하니까 이 공매도에서 이 인버스나 이제 선물 레버리지에서 이제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도 안 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걸 다 전부 팔아버리고 상승 포지션을 전부 다 팔아버리고 인버스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실 확정, 그리고 여기서도 또 손실. 그러면은 엇박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떨어져서 좀 해지가 되면은 정말 다행인데요. 그건 정말 운이 좋았을 경우인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공매도 하는 사실 자리도 아닌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하는 자리도 다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냥 손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너무 좀 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어찌 보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조금 있고요. 근데 하지만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 꼭 요거는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꼭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